애를 쓰고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즉 알렉산더 테크닉이 탄생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알렉산더 테크닉의 의미는 거죠. 바로 사이코모토릭 리액션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근육은 반응한다예요. 보컬 코드에 있는 근육들은 얼마나 민감해요. 우리의 말소리, 기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 변화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굉장히 긴밀한 관계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나옵니다. 결과에 집중했었다, 내가. 결과에 집중했었다. 어떤 보이스를 내고 싶다. 낭독가니까 얼마나 낭낭한 소리를 내고 싶었겠어요. 또는 되게 그 장면마다, 셰익스피어의 장면마다 나오는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묘사를 하려고 얼마나 이 아주 섬세한 보컬 코드를 이용했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변화를 허용하는 순간 나의 고질적인 습관 반응이 자제되었음을 목격했다. 이거 실제 써 있는 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것이 이니비션이라는 원리가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할 내용이 이 자제심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어로 제가 일부러 표기한 게 FM 알렉산더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제심의 뜻은 당신이 원하는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첫 번째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봤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걸 오늘 해내야지. 정말 하기는 싫은데 정말 오늘 몇 시까지 이건 해야 되겠고, 이제 일어나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러는 단계. 그 첫 번째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이 뜻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긴장이 이때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이런 상충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목적한 것과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상충하는 어떤 순간, 이때 자제심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을 했어요. 이제 멈출래. 사실은 이건 한참 늦은 거예요. 한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움직임에서 어떤 긴장이 일어나면 멈추는 거를 기초적으로 훈련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관찰하고 자각해야 될 부분은 훨씬 그 이전이나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만두면 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깊게 자기를 온전하게 깊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거든요. 오늘도 이래야지. 이 순간이 사실 고통의 순간이고 스트레스가 나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매일 겪지 않나요? 매일. 왜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밀리고 누가 끼어들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긴장이라고 하는 신호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관찰해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그 현상을. 이 몸과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이 사실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나에게서는 어떤 조건이 있길래 이런 반응이 일어나나. 자기 존재 안에서의 그 조건화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자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각력, 관찰력 이런 데서. 에프엠 알렉산더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제심은 모든 것이 관찰되어지는 깊은 고요와 함께 자각되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순간이다. 당신의 몸이 외부 자극 또는 심리적 패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지는 이 순간에만 이들을 인지할 수 있으며 멈출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말 명쾌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깊은 고요와 함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상 되게 추구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습관을 바꾼다? 이런 거 싫어요. 되게 싫어요. 우리 교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기 무의식적으로 저항해요. 내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막 변하고 싶다고 그러고 뭔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자기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그대로의 자기로 있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자기 자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의식적인 멈춤, 이 멈춤의 기술,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의 가장 에센스 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 반응, 원치 않는 생각, 감정,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언행들, 이런 거를 자각하고 지속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의식 안에서 이걸 결정할 힘이 있다는 거죠. 뭐 자유의지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논란이 너무 많을까봐 이걸 자유의지 이런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식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단지 쓰지 않는다. 또 에프엠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멈춤의 기술이다.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 몸의 움켜짐, 조여듦, 당신의 체중이 바닥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주고 불필요한 노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습관적 반응의 패턴의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자기 습관을 그리고 자기 집착, 여기서는 collect yourself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자기 집착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멈추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셈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근육을 어떻게 좀 여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가 쫙 풀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된 진짜 배우가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멈출 수 없는 것이기도 했던 것. 도저히 너무 빠르게 자극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반복되어져서 어디엔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셋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현상으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자세가 됐을까? 왜 이런 통증이 있을까? 이런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자기 집착. 행동하기 전에. 행동이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각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확실할 때도 있지만 그게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행위를 많이 해요. 많아요. 딱딱딱딱 할 수 있는 것 같죠? 사실 그러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많이 쓰는 용어 3가지가 있습니다. misuse, doing, habit. 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제가 쓴 말은 다 통합된 말이에요. 무엇을 자제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misuse. 뭔가 네가 작업을 하는데 계속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결과와 비효율적인 어떤 결과가 자꾸 일어나더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감각인식의 신뢰로 인해서 부정확한 사용 패턴이 일어난다. 여러분 젓가락 사용하시잖아요. 젓가락 매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젓가락 끝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끝으로 뭘 잡죠. 우리가 왜 손가락 끝까지 의식하는 훈련을 왜 하겠어요? 우리 손에 그 다음 무언가가 들리잖아요. 칼이 들리든 드라이버가 들리든 뭐 해머가 들리든 들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뭐 키보딩을 하고 마우스를 해야 되죠. 근데 부정확한 어떤 감각인식 에러가 계속 일어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선입견 그리고 느낌으로 그냥 막 자기가 지 맘대로 막 판단하는 거 있어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 어쩌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따르는 굉장히 또 견고한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자기만의 논리로 그거를 프로텍트하고 있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옳아. 이건 틀렸어. 저건 싫어. 이게 맞아. 난 이것만 할래. 난 이런 사람이야. 쟤는 저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에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긴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우리가 doing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뭐 많죠. 대부분 훈습돼요. 부모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행위들을 합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자기화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동물적인 충동으로 인한 것들도 많아요. 본능적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원초적인 거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밀림 속에서 숲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문명화된 도시에서 사는 와중에서는 이 동물적 충동이 100% 좋은 결과로 가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죠. 나 쟤하고 뽀뽀하고 싶다고 길거리에 가는 애들 막 다 뽀뽀하고 했다가는 바로 경범죄 이상이죠. 적어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이 비효율적인 결과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 무지함. 그 결과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자기한테 손해야. 그런데도 해.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하면. 제가 어떤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한 지성이 필요한 건데 그게 충분히 자기화되지 못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생각 없이도 막 하는 것들, 친숙한 것들, 뭐 운전
도마에서 칼질하고 맨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키보드 두들기고. 제가 요즘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예요. 정말 의자라는 것에 정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똑바로 보면서 키보딩을 하고 마우스를 할 때 정말 많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즉 키보드 하나하나 누르고 마우스하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의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타락 하다가 항상 에러가 나요. 익숙한 곳에서 언제나 에러가 나요. 근데 거기서 깨어 있을 수 있으면 대단한 건데, 이상하게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라는 막강한 대상과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일상에서는 잘 안 돼요. 특히 타임 프레셔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목적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정말 숨 막히는 순간들이에요. 자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느리게 하기 싫거든. 또박또박 하기가 싫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빨리 착착착 해서 쫙 뽑아가지고 착착착착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아예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요. 몇 시간 일 안 했는데도 중노동한 것 같이 돼요. 왜? 그 호흡 패턴에 안 맞고 자기 시그널에 안 맞고 이 손과 발의 협응은 더더욱도 안 되고 의자에서 완전히 기본적인 건 다 다운되어 버리고 억지로 하는 거, 더군다나 억지로 하는 일 같은 경우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규율을 가지고 할 경우는 더더욱도 그렇다고 봐요.